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해가 밝아오면 우리는 늘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만큼 중요한 다짐은 없겠지요. 2025년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건강보험 제도가 여러 방면에서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지갑 사정,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식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직장인이라면 매년 봄마다 신경 쓰이는 연말정산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회사의 격리나 인사 담당자로 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매년 3월이 얼마나 정신없는 시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직원들의 지난 한 해 총급여, 즉 보수총액을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두 곳에 각각 신고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서류 양식만 조금 바꿔서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많은 담당자들이 왜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해야 하는가라며 고충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러한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 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의 자료를 직접 연계하여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많은 기업의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우리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혹은 은퇴 후 연금이나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로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가 더욱 합리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경우에만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득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죠. 2025년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포함한 거의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조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전과 달리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미리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득 변동이 심한 분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많은 보험료를 내거나 환급받는 충격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가계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실용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에 관한 이야기, 즉 건강검진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층의 정신건강관리입니다. 최근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마음의 병을 앓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20세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검진을 대폭 강화합니다. 기존의 우울증 검사에 더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기정신증 검사를 추가하고 검사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국가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걷어내고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 중장년층을 위한 소식입니다. 40대, 50대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간암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초기 증상이 없어 위험합니다.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C형 간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유병률이 높은 56세 국민을 대상으로 일생에 한 번
본인 부담금 없이 C형 간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C형 간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간암으로의 발전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여성 건강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54세와 66세 여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골다공증 검사 대상이 2025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갱년기 이후 여성들의 골절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미처 받지 못한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병원이 붐비곤 합니다. 2025년에는 미리 계획을 세워 새로워진 건강검진 제도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꼼꼼히 챙기는 한 해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1차 유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환자가 가장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을 초기부터 꾸준히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의사는 환자 개인에게 맞는 1년 단위의 관리 계획, 즉 케어 플랜을 세워주고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은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희귀질환은 진료비 부담이 매우 크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이러한 중증질환 환자들의 본인 부담률을 크게 낮춰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이완불능증, 일번염 색채 장환 결손 증후군 등 총 6개의 희귀질환이 새롭게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로써 더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나 중증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단기보호시설에서 어르신을 돌봐주거나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일수가 늘어납니다. 단기보호는 연 10일에서 11일로, 종일 방문 요양은 연 20회에서 22회로 확대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은 숭고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든 여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돌봄 가족들이 잠시나마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건강한 돌봄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다짐으로 금연을 결심한 분들이라면 꼭 귀 기울여야 할 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연을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흡연은 니코틴 의존이라는 명백한 질병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8주에서 12주 동안 의사의 진료와 상담, 그리고 금연 치료의약품이나 니코틴 패치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처음 1, 2회차에는 약간의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3회차부터는 전액 면제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처음에 냈던 본인 부담금마저 전액 환급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실상 무료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셈이니 금연을 결심하셨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겠지요. 이와 더불어 공단은 흡연의 폐해에 대한 담배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부터 긴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비록 1심에서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공단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항소하여 지금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이 중요한 싸움에
우리 모두가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행정 절차는 더 간편하게, 예방적 건강관리는 더 촘촘하게,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식을 나누는 작은 행동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해가 밝아오면 우리는 늘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만큼 중요한 다짐은 없겠지요. 2025년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건강보험 제도가 여러 방면에서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지갑 사정,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식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직장인이라면 매년 봄마다 신경 쓰이는 연말정산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회사의 격리나 인사 담당자로 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매년 3월이 얼마나 정신없는 시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직원들의 지난 한 해 총급여, 즉 보수총액을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두 곳에 각각 신고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서류 양식만 조금 바꿔서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많은 담당자들이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해야 하는가라며 고충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러한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 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의 자료를 직접 연계하여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많은 기업의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우리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혹은 은퇴 후 연금이나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로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가 더욱 합리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경우에만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득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죠. 2025년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포함한 거의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조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전과 달리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미리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득 변동이 심한 분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많은 보험료를 내거나 환급받는 충격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가계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실용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에 관한 이야기, 즉 건강검진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층의 정신건강관리입니다. 최근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마음의 병을 앓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20세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검진을 대폭 강화합니다. 기존의 우울증 검사에 더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기정 신증 검사를 추가하고 검사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국가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걷어내고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 중장년층을 위한 소식입니다. 40대, 50대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간암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초기 증상이 없어 위험합니다.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C형 간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유병률이 높은 56세 국민을 대상으로 일생에 한 번 본인 부담금 없이 C형 간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C형 간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간암으로의 발전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여성 건강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54세와 66세 여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골다공증 검사 대상이 2025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갱년기 이후 여성들의 골절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미처 받지 못한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병원이 붐비곤 합니다. 2025년에는 미리 계획을 세워 새로워진 건강검진 제도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꼼꼼히 챙기는 한 해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환자가 가장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을 초기부터 꾸준히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의사는 환자 개인에게 맞는 1년 단위의 관리 계획, 즉 케어 플랜을 세워주고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은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희귀 질환은 진료비 부담이 매우 크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이러한 중증 질환 환자들의 본인 부담률을 크게 낮춰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이완불능증, 1번염 색채 장환 결손 증후군 등 총 6개의 희귀 질환이 새롭게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로써 더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단기보호시설에서 어르신을 돌봐주거나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일수가 늘어납니다. 단기보호는 연 10일에서 11일로 종일 방문 요양은 연 20회에서 22회로 확대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은 숭고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든 여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돌봄 가족들이 잠시나마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건강한 돌봄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다짐으로 금연을 결심한 분들이라면 꼭 귀 기울여야 할 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연을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흡연은 니코틴 의존이라는 명백한 질병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8주에서 12주 동안 의사의 진료와 상담,
그리고 금연 치료의약품이나 니코틴 패치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처음 1, 2회차에는 약간의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3회차부터는 전액 면제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처음에 냈던 본인 부담금마저 전액 환급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실상 무료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셈이니 금연을 결심하셨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겠지요. 이와 더불어 공단은 흡연의 폐해에 대한 담배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부터 긴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비록 1심에서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공단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항소하여 지금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이 중요한 싸움에 우리 모두가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행정 절차는 더 간편하게, 예방적 건강관리는 더 촘촘하게,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식을 나누는 작은 행동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해가 밝아오면 우리는 늘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만큼 중요한 다짐은 없겠지요. 2025년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건강보험 제도가 여러 방면에서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지갑 사정,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식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직장인이라면 매년 봄마다 신경 쓰이는 연말정산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회사의 격리나 인사 담당자로 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매년 3월이 얼마나 정신없는 시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직원들의 지난 한 해 총급여, 즉 보수총액을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두 곳에 각각 신고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서류 양식만 조금 바꿔서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많은 담당자들이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해야 하는가라며 고충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러한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 금명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의 자료를 직접 연계하여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많은 기업의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우리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혹은 은퇴 후 연금이나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로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가 더욱 합리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경우에만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득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죠. 2025년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포함한 거의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조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전과 달리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미리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득 변동이 심한 분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많은 보험료를 내거나 환급받는 충격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가계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실용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에 관한 이야기, 즉 건강검진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층의 정신건강관리입니다. 최근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마음의 병을 앓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20세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검진을 대폭 강화합니다. 기존의 우울증 검사에 더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기정신증 검사를 추가하고 검사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국가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걷어내고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 중장년층을 위한 소식입니다. 40대, 50대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간암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초기 증상이 없어 위험합니다.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C형 간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유병률이 높은 56세 국민을 대상으로 일생에 한 번 본인 부담금 없이 C형 간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C형 간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간암으로의 발전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여성 건강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54세와 66세 여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골다공증 검사 대상이 2025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갱년기 이후 여성들의 골절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미처 받지 못한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병원이 붐비곤 합니다. 2025년에는 미리 계획을 세워 새로워진 건강검진 제도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꼼꼼히 챙기는 한 해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1차 유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환자가 가장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을 초기부터 꾸준히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의사는 환자 개인에게 맞는 1년 단위의 관리 계획, 즉 케어 플랜을 세워주고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은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희귀 질환은 진료비 부담이 매우 크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이러한 중증 질환 환자들의 본인 부담률을 크게 낮춰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이완불능증, 일번염 색채 장환 결손 증후군 등 총 6개의 희귀 질환이 새롭게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로써 더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단기보호시설에서 어르신을 돌봐주거나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일수가 늘어납니다. 단기보호는 연 10일에서 11일로,
종일 방문 요양은 연 20회에서 22회로 확대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은 숭고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든 여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돌봄 가족들이 잠시나마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건강한 돌봄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다짐으로 금연을 결심한 분들이라면 꼭 귀 기울여야 할 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연을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흡연은 니코틴 의존이라는 명백한 질병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8주에서 12주 동안 의사의 진료와 상담, 그리고 금연 치료의약품이나 니코틴 패치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처음 1, 2회차에는 약간의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3회차부터는 전액 면제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처음에 냈던 본인 부담금마저 전액 환급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실상 무료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셈이니 금연을 결심하셨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겠지요. 이와 더불어 공단은 흡연의 폐해에 대한 담배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부터 긴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비록 1심에서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공단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항소하여 지금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이 중요한 싸움에 우리 모두가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행정 절차는 더 간편하게, 예방적 건강관리는 더 촘촘하게,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식을 나누는 작은 행동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해가 밝아오면 우리는 늘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만큼 중요한 다짐은 없겠지요. 2025년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건강보험 제도가 여러 방면에서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지갑 사정,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식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직장인이라면 매년 봄마다 신경 쓰이는 연말정산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회사의 격리나 인사 담당자로 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매년 3월이 얼마나 정신없는 시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직원들의 지난 한 해 총급여, 즉 보수총액을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두 곳에 각각 신고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서류 양식만 조금 바꿔서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많은 담당자들이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해야 하는가라며 고충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러한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 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의 자료를 직접 연계하여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많은 기업의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우리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혹은 은퇴 후 연금이나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로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가 더욱 합리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경우에만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득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죠. 2025년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포함한 거의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조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전과 달리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미리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득 변동이 심한 분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많은 보험료를 내거나 환급받는 충격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가계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실용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에 관한 이야기, 즉 건강검진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층의 정신건강관리입니다. 최근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마음의 병을 앓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20세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검진을 대폭 강화합니다. 기존의 우울증 검사에 더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기정신증 검사를 추가하고 검사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국가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걷어내고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 중장년층을 위한 소식입니다. 40대, 50대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간암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초기 증상이 없어 위험합니다.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C형 간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유병률이 높은 56세 국민을 대상으로 일생에 한 번 본인 부담금 없이 C형 간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C형 간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간암으로의 발전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여성 건강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54세와 66세 여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골다공증 검사 대상이 2025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갱년기 이후 여성들의 골절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미처 받지 못한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병원이 붐비곤 합니다. 2025년에는 미리 계획을 세워 새로워진 건강검진 제도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꼼꼼히 챙기는 한 해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1차 유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환자가 가장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을 초기부터 꾸준히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의사는 환자 개인에게 맞는 1년 단위의 관리 계획, 즉 케어 플랜을 세워주고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은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희귀 질환은 진료비 부담이 매우 크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이러한 중증 질환 환자들의 본인 부담률을 크게 낮춰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이완불능증, 일번염 색채 장환 결손 증후군 등
총 6개의 희귀 질환이 새롭게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로써 더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단기보호시설에서 어르신을 돌봐주거나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일수가 늘어납니다. 단기보호는 연 10일에서 11일로, 종일 방문 요양은 연 20회에서 22회로 확대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은 숭고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든 여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돌봄 가족들이 잠시나마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건강한 돌봄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다짐으로 금연을 결심한 분들이라면 꼭 귀 기울여야 할 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연을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흡연은 니코틴 의존이라는 명백한 질병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8주에서 12주 동안 의사의 진료와 상담, 그리고 금연 치료의약품이나 니코틴 패치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처음 1, 2회차에는 약간의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3회차부터는 전액 면제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처음에 냈던 본인 부담금마저 전액 환급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실상 무료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셈이니 금연을 결심하셨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겠지요. 이와 더불어 공단은 흡연의 폐해에 대한 담배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부터 긴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비록 1심에서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공단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항소하여 지금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이 중요한 싸움에 우리 모두가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행정 절차는 더 간편하게, 예방적 건강관리는 더 촘촘하게,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식을 나누는 작은 행동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해가 밝아오면 우리는 늘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만큼 중요한 다짐은 없겠지요. 2025년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건강보험 제도가 여러 방면에서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지갑 사정,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식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직장인이라면 매년 봄마다 신경 쓰이는 연말정산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회사의 격리나 인사 담당자로 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매년 3월이 얼마나 정신없는 시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직원들의 지난 한 해 총급여, 즉 보수총액을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두 곳에 각각 신고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서류 양식만 조금 바꿔서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많은 담당자들이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해야 하는가라며 고충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러한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 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의 자료를 직접 연계하여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많은 기업의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우리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혹은 은퇴 후 연금이나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로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가 더욱 합리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경우에만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득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죠. 2025년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포함한 거의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조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전과 달리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미리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득 변동이 심한 분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많은 보험료를 내거나 환급받는 충격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가계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실용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에 관한 이야기, 즉 건강검진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층의 정신건강관리입니다. 최근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마음의 병을 앓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20세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검진을 대폭 강화합니다. 기존의 우울증 검사에 더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기정신증 검사를 추가하고 검사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국가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걷어내고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 중장년층을 위한 소식입니다. 40대, 50대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간암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초기 증상이 없어 위험합니다.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C형 간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유병률이 높은 56세 국민을 대상으로 일생에 한 번 본인 부담금 없이 C형 간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C형 간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간암으로의 발전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여성 건강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54세와 66세 여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골다공증 검사 대상이 2025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갱년기 이후 여성들의 골절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미처 받지 못한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병원이 붐비곤 합니다. 2025년에는 미리 계획을 세워 새로워진 건강검진 제도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꼼꼼히 챙기는 한 해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1차 유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환자가 가장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을 초기부터 꾸준히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의사는 환자 개인에게 맞는 1년 단위의 관리 계획, 즉 케어 플랜을 세워주고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은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희귀 질환은 진료비 부담이 매우 크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이러한 중증 질환 환자들의 본인 부담률을 크게 낮춰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이완불능증, 1번염 색채 장환 결손 증후군 등 총 6개의 희귀 질환이 새롭게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로써 더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단기보호시설에서 어르신을 돌봐주거나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일수가 늘어납니다. 단기보호는 연 10일에서 11일로, 종일 방문 요양은 연 20회에서 22회로 확대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은 숭고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든 여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돌봄 가족들이 잠시나마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건강한 돌봄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다짐으로 금연을 결심한 분들이라면 꼭 귀 기울여야 할 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연을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흡연은 니코틴 의존이라는 명백한 질병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8주에서 12주 동안 의사의 진료와 상담, 그리고 금연 치료의약품이나 니코틴 패치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처음 1, 2회차에는 약간의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3회차부터는 전액 면제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처음에 냈던 본인 부담금마저 전액 환급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실상 무료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셈이니 금연을 결심하셨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겠지요. 이와 더불어 공단은 흡연의 폐해에 대한 담배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부터 긴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비록 1심에서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공단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항소하여 지금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이 중요한 싸움에 우리 모두가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행정 절차는 더 간편하게, 예방적 건강관리는 더 촘촘하게,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식을 나누는 작은 행동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해가 밝아오면 우리는 늘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만큼 중요한 다짐은 없겠지요. 2025년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건강보험 제도가 여러 방면에서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지갑 사정,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식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직장인이라면 매년 봄마다 신경 쓰이는 연말정산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회사의 격리나 인사 담당자로 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매년 3월이 얼마나 정신없는 시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직원들의 지난 한 해 총급여, 즉 보수총액을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두 곳에 각각 신고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서류 양식만 조금 바꿔서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많은 담당자들이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해야 하는가라며 고충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러한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 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의 자료를 직접 연계하여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많은 기업의 행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우리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혹은 은퇴 후 연금이나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로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가 더욱 합리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경우에만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득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죠. 2025년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포함한 거의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조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전과 달리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미리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득 변동이 심한 분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많은 보험료를 내거나 환급받는 충격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가계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실용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에 관한 이야기, 즉 건강검진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층의 정신건강관리입니다. 최근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마음의 병을 앓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20세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검진을 대폭 강화합니다. 기존의 우울증 검사에 더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기정 신증 검사를 추가하고 검사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국가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걷어내고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 중장년층을 위한 소식입니다. 40대, 50대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간암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초기 증상이 없어 위험합니다.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C형 간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유병률이 높은 56세 국민을 대상으로 일생에 한 번 본인 부담금 없이 C형 간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C형 간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간암으로의 발전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여성 건강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54세와 66세 여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골다공증 검사 대상이 2025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갱년기 이후 여성들의 골절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미처 받지 못한 건강